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 FA가 어제 이제 KBO가 FA 대상자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FA 대상자들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선수들이 전부 다 FA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딱 봐갖고 이제 내가 대상자구나. 그럼 나 정말 FA 시장에 나갈게요 라고 해서 승인 신청서를 이제 지금 10시 41분인데 12시까지 받아요. 11시 59분 59초까지 KBO가 받습니다. 네, 요거 좀 잠깐 볼게요. 이제 어제 KBO가 FA 자격 선수 명단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11월 7일이죠. 지금 우리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이제 10시 41분인데, 1시간 한 20분 가량 남은 거야. 여기까지 뭐 선수 본인이 됐든 아니면은 뭐 에이전시가 있는 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가 우리 선수 이 선수 FA 갑니다 라고 KBO에다가 아주 공손하게 딱 서류를 딱 넣으면은 KBO가 보고 이 선수가 FA를 하는구나 하고, 반대로 내가 좀 성적이 좀 거시기에 안 좋아 그런 친구들은 올해 내가 나가면 이제 좆될 것 같으니까 FA 미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년 재수하면 안 될까요? 재수를 하면은 이 선수는 대상자기는 한데 FA 시장에는 안 나갑니다 이러면서 재수가 되고, 요거를 이제 계약을 딱 접수를 받으면 이제 내일 KBO가 누구누구 아무개 선수가 FA가 됐어요, 누구는 재수예요, 요거를 딱 해갖고 발표를 싹 합니다. 그러면 11월 9일 그러니까 일요일서부터 치열하게 쩐의 전쟁, 구단들이 선수 혹은 에이전시와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뭐 원소속 팀과 먼저 우선 협상권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없어진 지 한참 됐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다. 그냥 도전의 전쟁입니다. 누가 배팅을 빨리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선수들이 유니폼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원소팀에 남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자, 그래서 FA 등급에 따른 이제 보상이 있죠. KBO에 A 등급, B 등급, C 등급 3개가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A 등급 하면은 20인 선수를 또 보호 명단을 쫙 짭니다. 20인을 딱 짜고 그 중에 그 선수가 이제 다른 팀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팀에 있는 20인의 선수를 한 명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전년도 선수 연봉의 2배를 우리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상우가 올해 이제 기아에서 뛰었던 연봉이 4억 5천이죠. 조상우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적한 팀으로부터 20인의 선수를 한 명을 보상으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4억 5천의 2배니까 얼마예요? 9억이죠 9억을 받아오는 겁니다. 반대로 20인만 보니까 똥맛이네, 데려올 애 없네, 그럴 경우에 그냥 우리는 선수 안 데려올래 그러면은 300%, 그러니까 4억 5천에 300%니까 얼마예요? 13억 5천이죠 13억 5천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B등급은 좀 더 널널합니다. 25인 외 25인을 보호명단으로 묶고 전년도 선수 연봉의 100%, 그러니까 2배죠 2배. 그 다음에 우리도 똥맛이네, 보상 선수 안 받는다 그러면 200% 2배입니다. 그 다음에 C등급 보상 선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선수 연봉의 120%만 가지고 오면은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하하카님 1호 FA 계약 선수 누가 되려나? 장현식 보상 선수 강효정 별로겠던데. 봐봐야죠. 근데 그러니까 20인이나 25인이나 그러니까 20인은 좀 달라요. 20인은 좀 다른데 강효정이요? 일단 젊은 선수니까 그래도 1차 지명자고 한번 지켜봐야죠. 내년 6월에 전역이죠. 강효정 같은 경우에는. 깔루아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팀마다 어떤 선수들이 무슨 등급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지막에 과연 어떤 선수들이 인기가 많을 거냐 뭐 그런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순위 순서대로 정리를 했어요. 1위 LG 트윈스. B등급 이제 박혜민이에요. 박혜민 이제 외야수 중견수고 철강왕입니다. 자, 박혜민
144경기를 전부 다 소화했다. 이런 선수가 없죠. 올해 이제 35살인데 다른 것보다 중견수로 144경기를 다 출장. 여기서 일단 게임 셋이에요. 여기서 일단 게임 셋입니다. 경기를 많이 뛴다라는 거는 선수가 뭐예요? 부상이 없이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아주 자기 관리가 뛰어나다라는 거를 보증하는 어떤 보증 수표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기만 하다고 해서 144경기를 다 뛰냐? 절대 아니죠. 일단 기량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것도 1위 팀, 우승팀, 챔피언 팀 LG 트윈스에서 이 선수가 144경기를 다 뛰었다. 일단 실력도 되고 자기 관리도 되고 아주 성실하다라는 게 그냥 여기 하나에서만 다 보여지는 거예요. 박혜민이요, 어떤 LG 팬들 내에서도 타격 생산성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이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LG로 이적한 2022 시즌서부터 올해까지 4시즌을 풀로 다 144경기를 뛰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뭐 거의 과거에 그 오리올스의 칼리켄 주니어라고 있었는데, 물론 그 선수하고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하겠지만 박혜민이 삼성 시절서부터 해갖고 결장했던 시즌이 2020 시즌, 2021 시즌 이 2시즌 뿐이에요. 루키 시즌 제외하고 13시즌을 지금 KBO에서 뛰었는데, 이 3시즌 루키 시즌과 20 시즌, 21 시즌 이 3시즌을 2016 시즌도 있구나 빼고 나면은 144경기는 무슨 밥 먹듯이 뜁니다. 밥 먹듯이. 그리고 올해 나이가 지금 35살인데 여전히 49도루를 할 수 있는 굉장한 준족의 선수거든요. 수비력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직빵님 말씀 잘 아시겠지만 그냥 그쪽을 공 뜨면 반드시 육수문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죠. 수비가 지랄연병인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참 물론 우리도 이제 김호령이라는 중견수가 있지만 참 대단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혜민은 나이가 35살이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등급의 김현수 37살, 하지만 140경기를 뛰었고요. 김현수가 타격 생산성에 부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선수도 황혼을 향해 가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귀신같이 부활했습니다. 실제로 23시즌, 24시즌 좀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올해 103 WRC 플러스 133. 상당히 올해 투고 타죠. 투수들이 타자들을 압도하는 그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OPS가 806이었고요. 홈런은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데 12개를 때렸습니다. 한국 시리즈 MVP까지 차지할 정도로 맹활약을 했죠. 가을 맹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가을에 김현수 상당히 정규 시즌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취약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올 시즌의 활약으로 완전히 부식시켰습니다. 홈런이 지금 37세, 올해 홈런 12개. 김현수도 그냥 나 이제 나이 많으니까 대충 얼마 받고 LG에서 은퇴할게요. 아니에요. 분명히 선수들은 프로에서 자기가 받는 연봉은 자기 자존심과 명예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 벌만큼 벌었으면 이제 적당하게 둘러. 아니, 후배들의 그런 거 없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거예요. 김현수 같은 경우에도 꽤나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창민도 지금 C등급을 발표됐는데 선수 25시즌에 1군 등판 기록이 없고요. FA가 문제가 아니라 선수 커리어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연 FA 할까? 사실 FA를 신청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심창민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가 이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이번 겨울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이글스를 볼까요? 하나이글스는 그동안 항상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바이어였는데 이번에는 좀 셀러로도 언급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항상 FA 시장의 큰 손, 물론 올 시즌 이번 스토브리그에도 한화가 상당히 큰 손으로 나설 거다라는 예측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화에서도 좀 풀리는 선수들이 있어요. 우선 대표적으로 자완 김범수. 사실 빠른 공에 비해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좀 불만족스러웠던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 좌타자 상대 원포인트 릴리프, 좌타 스페셜로 나오면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근래에 들어서는 가장 좋았다. 물론 전반기에 훨씬 좋았는데 후반기 들어서 조금 무너진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우선 좌타자 상대로만 하는 김범수는 상당히 가치 있는 좌완이다라는 게 증명된 시즌이었습니다. 우타 상대로 WRHP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1.1,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 좌타 상대로는 0.99, 상당히 좋았어요. ERA만 봐도 우타 상대로 4.60, 좌타 상대로는 1.15, 극강의 모습을 보였죠. 지금 KBO 리그는 항상 투수풀, 모든 프로리그가 다 투수를 귀하다라고 하지만 특히 KBO 리그 같은 경우는 투수가 항상 금값이거든요. 김범수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직 30살의 선수기 때문에 4년 2+2 어떻게든 간에 분명히 오퍼는 있을 거라고 보고, 하나가 그거를 뛰어넘는 돈으로 김범수를 눌러앉힐 거냐. 하나이글스는 내부에 지금 투수 자원들이 상당히 많죠. 김범수를 과연 잡을 거냐 아니면 풀 거냐. B등급이기 때문에 25인회가 빠져나가고, 김범수가 지금 연봉이 올해 보면은 1억 4,300이에요. 그렇게 부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분명히 투수가 급한 팀들, 특히 좌투수기 때문에 더 메리트는 있죠. 입질이 있을 거다. 기아 타이거즈도 바이어가 될 수 있고, 삼성 라이온즈 비롯해서 지금 불펜 사정이 급한 팀들이 여럿 있거든요. 아마 다 달려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재원, 포수 이재원이 또 풀렸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사실 딱히 큰 메리트는 없어서 이재원도 커리어를 좀 더 내가 연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FA를 신청 안 하고 하나 쪽이랑 이야기를 해볼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하나도 지금 최재훈이라는 확실한 주전 포수가 있는 가운데, 이번에 한국 시리즈 엔트리 가을 야구에 포함되었던 허인서라는 친구가 올 시즌 중반에 상무로서부터 전역을 했어요. 이 친구를 장기적으로 좀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잊혀지기는 했는데 작년 시즌까지 그래도 제2 백업 포수로 활약했던 박상원이라는 선수도 있고, 근데 지금 그렇게 입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허인서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원과 무리해서 큰 돈을 갖고 큰 비중을 갖고 재계약을 할 상황은 한화이글스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수 생활을 연장하는데 좀 욕심이 있을 것 같으면은 FA 신청을 안 하고 잔류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연봉 협상을 하면서 앉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FA를 신청하게 되면은 딱히 수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98경기 나왔고 409이닝, OPS 0.536, 37살의 나이. 예전에 이제 SK 시절의 이재원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C등급을 보면 손아섭, 우리 오빠 하나이글스로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주로 지명타자로를 가지고 있고, 손아섭의 문제는 지금 3년 내내 장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호타준족의 배드볼 히터, 2루타, 3루타 이런 중장거리를 치면서 타격 생산성을 끌어올렸던 손아섭인데, 손아섭이 3년 내내 장타율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0.371이다. OPS 723이다. 나이가 37살이다. 딱히 수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큰 경기에 대한 그런 강함, 베테랑, 한국 시리즈 포스트 시즌에서 뭔가 좀 팀을 이끌어주기를 원해서 하나이글스가 시즌 중반에 이제 NC 다이노스로부터 트레이드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너는 성적인 면을 보면은 딱히 만족스럽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글쎄요, 팀 사정에 따라서 수요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떤 큰 돈을 받기는 힘들고요. 손아섭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지금 세대 교체 열풍이 모든 팀들마다 강하기 때문에 딱히 메리트 있는 매물은 아니다라고 생각돼요. 특히 장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은 레드 시그널이죠. 결코 좀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꽤나 나중에 거취가 결정될 것 같아요. FA를 신청하기는 할 겁니다. 손아섭 같은 경우에도 재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신청을 해서 시장에 나서 평가를 받으려고 할 텐데, 이전에 받았던 계약 규모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경우, 그 다음에 다른 팀들 굵직굵직한 빅네임들의 거취가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승차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자, SSG 랜더스 A 등급인데 서진용 쉽지 않습니다. 서진용도 FA가 문제가 아니라 서진용 같은 경우에 작년에 FA 신분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성적이 워낙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이었거든요. 작년 시즌에 32살이었는데 51경기에 나와서 이닝 소화가 작년에 47, 47이닝을 소화했습니다. ERA 5.5, WHP가 1.66 안 좋았죠. 그래서 재수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지금 FA 자격을 얻고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을 받았는데 올 시즌에 1군 경기 2경기. 와. 이닝이 1.1이닝. 우와. ERA가 6.75. 우와.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3.00이에요. 이건 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선수도 FA 당연히 신청 못할 거고요. FA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11년 1라운드 7순위로 뽑혔던 아주 뭐 번쩍번쩍한 커리어 11시즌을 뛴 선수인데 발꿈치 수술도 뭐 하고 이러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겨울을 맞이할 것 같고요. 과연 내년에도 이제 프로야구 선수로 뛸 수 있을지 없을지가 더 중요한 선수다. 서진용 A등급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지금 A등급 받았다, 뭐 FA를 할 거다 안 할 거다가 문제가 아니라 커리어를 걱정해야 되는 한계다. 자, 삼성 라이온즈 총 4명의 선수. A등급은 이제 우한 김태훈 불펜 투수죠. 키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가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했고요. B등급의 이승현, 우승현입니다. 우승현. 자승현은 아니고요. 우승현. 그 다음에 C등급이 강민호랑 박병호였는데 박병호는 은퇴를 선언했고 이제 키움 히어로즈 자유군 코치 계약을 했죠. 김태훈부터 보면은 전반기 때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삼성에 몇 안 되는 이 불펜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후반기에 들어서 좀 많이 무너졌고요. 후반기에 좀 많이 안 좋았고 김태훈이 좀 많이 굴렀습니다. 네, 많이 굴렀어요. 66.1이닝을 던졌죠. 73경기에 나와서. ERA가 4.48에 지금 이닝당 출루율이 1.39인데 사실 전반기 때 워낙 많이 이미 전반기 때 42이닝을 던진 상태였기 때문에 후반기의 성적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반기 때 ERA가 3.40이었는데 후반기 ERA가 6.38이었거든요. 많이 좀 안 좋았죠. 특히 피장타율이 늘어나면서 홈런을 무지하게 많이 얻어맞았고요. 장타를 좀 피장타 허용률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맞은 피안타율에 비해서 실점이 ERA가 많다, 닥태점이 많다. 그러게 된 게 좀 악재고, 그래도 분명히 FA 선언을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할 거고요. 33살이기 때문에 할 거고, 팀의 소속팀과 적당한 금액에 잔류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사실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에는 A등급이라는 점이 좀 많이 걸리고, 저 선수의 나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마일리지가 솔찬히 쌓여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적은 쉽지 않고요. 삼성도 김태훈이 필요해요. 이 정도 되는 지금 불펜 투수도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잘 싸바싸바 해서 적당하게 적당한 연도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등급. 그 다음에 200%를 줘야 된다는 거에 있기 때문에 타 팀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선수를 랜딩 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나이가 이제 33살이고 선수가 많이 굴렀어요. 지금 이정이 불펜으로 500이닝 이상을 던진 선수거든요. 이런 선수를 거액을 주고 데려오기는 쉽지 않다. 이승현 같은 경우에는 FA 선언을 글쎄요 할까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91년생이고 11시즌인데 딱히 내세울 만한 어떤 성적이 아니죠. 선수도 커리어를 내가 더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FA 선언을 안 하고 삼성 라이온즈와 적당한 가격에
계약 협상을 해서 잔류하는 게 남고, FA를 선언하게 되면은 좀 미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승현도 쉽지 않고요. 자, 시즌 그 강민호인데, 강민호도 지금 4번째 FA인가요? 상당히 지금 FA를 많이 해서 지금 장수로 가고 있는데, 40살의 포수. 당연히 FA 선언은 할 거고요. 시장에 나올 거고. 하지만 과연 지금 이 선수를 웃돈을 주고 뭔가 이적을 하겠냐? 제 생각에는 그냥 적당한 가격에 삼성 라이온즈와 재계약을 하고, 삼성도 강민호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강민호를 대신할 만한 그런 확실한 포수 자원이 없습니다. 물론 이병헌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삼성도 키워야 되는 거는 맞지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강민호를 누르고 적어도 절반 이상은 포수마크를 써줄 수 있는 선수가 나왔다라면은 구단이 갑의 입장에서 계약을 진행하겠지만, 현실은 강민호가 만약에 부재가 돼버린다 그러면 삼성은 이 마스크 쪽에서 상당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확실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협상의 칼자루는 구단보다는 강민호 쪽이 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내부에서 상당히 보컬 리더도 하고 있고, 벤치의 어떤 그런 분위기 메이커로서도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팬들의 그런 어떤 온도차나 느낌보다는 구단에서 이 선수에게 가지고 있는 호감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삼성과 잔류가 예상이 됩니다. NC 다이노스 볼까요? 우리가 트레이드로 보냈던 최원준이 지금 유일하죠. FA로 나올 수 있는 선수는. 근데 저는 재수할 거다라고 봅니다. 재수할 거다라고 보고, NC 다이노스 입장에서도 잡으려고 할 거예요. 잡으려고 할 거고. 근데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안 차죠. 좀 불가능합니다. 이적이 과연 될 거냐. FA 시장에 나와봤자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최원준은 그렇습니다. 또 커리어를 봐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 이번 시즌의 활약을 봐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메리트 있는 매물은 아니다. 우리가 데리고 있어봐서 알잖아요. 원준이. 저는 최원준은 재수를 할 거다라고 봐요. 최원준은 재수를 할 거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선수를 넘어가 볼까요? KT 위즈요. 상당히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뜨거운 감자 강백호가 KT 위즈 A등급이죠. 이 선수는 좀 성적을 좀 같이 봐야 돼요. 일단은 수비 포지션이 없습니다. 지명타자고 23 시즌서부터 25 시즌까지 출장 경기수, 그 다음에 이 선수는 이제 슬러거죠. 슬러거. 그 다음에 홈런 수를 봐야 되고, OPS보다는 WRC 플러스, 이제 스태티즈 기준입니다. 타격 생산성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좀 올해 나이는 26살, 너무 파릇파릇하고 좋아요. 23 시즌에 71경기를 뛰었어요. 경기를 거의 반가이를 못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홈런 8개를 쳤고, 이 직전 22 시즌까지 상당히 좋았거든요. 23 시즌에 부상과 슬럼프가 겹치면서 WRC 플러스가 106.5, 그러니까 리그 평균 정도로 커리어 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선수가 잘 나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슬럼프가 오는 시즌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지. 오케이, 그거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24 시즌에 반등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24 시즌에 아주 건강하게 144경기를 다 뛰었고, 그 다음에 홈런을 26개나 뛰었는데, 작년에는 뭐예요? 유례없는 타고 투자 시즌이었어요. 타석이 ABS 시대가 되면서 그냥 마운드를 초토화시켰던 시즌입니다. 홈런 26개, 장타력은 좋아, 역시 강백호야 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외에 출루율이 떡락을 하면서 아주 전체적인 타격 생산성이 안 좋았습니다. 112.3으로 떨어졌는데, 이것도 리바운드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워낙 23 시즌 거하게 말아먹어서 그렇지 24 시즌도 강백호라는 네임밸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라고 밖에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올 시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FA 로이드가 맞아야 되고,
확실하게 강백호가 살아났다라는 이미지를 줘야 선수가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백호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까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95경기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도 상당히 많았고요. 홈런은 15개를 때렸지만 WRC 플러스가 125.9.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나성범, 나씨를 욕하는데 나성범보다도 못한 타격 생산성이에요. 나성범이 130 넘게 쳤거든요. 경기 수도 뭐 둘이 또이또이합니다. 100경기 다 못 뛴 거는 마찬가지고. 근데 나성범은 지금 30대 후반의 선수고 커리어가 이제 황혼으로 가고 있는 선수고, 강백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살밖에 되지 않은 선수인데 수비 포지션도 없는 선수, 지명타자로 나오는 선수의 조정 타격 생산성이 125.9다. 120을 치면 보통 어느 팀에 가거나 주전 정도로 뛸 정도의 선수는 된다라고 보는 건데, 강백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수비 포지션이 없는 선수죠. 지명타자로 주로 나오고 있는 선수예요. 외야수로서 수비는 끔찍하고 1루수는 본인이 버거워하고 나 1루수는 안 뛸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죽하면 이강철 감독이 포수를 썼겠습니까, 이 선수를. 하지만 그것도 뭐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기 때문에 통상 포수로 뛴 경기가 지금 한 10경기도 안 돼요. 어떻게 봐도 지명타자로 뛰어야 되는 선수인데 선수는 지금 또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좀 뜨거운 선수 중에 하나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기아 타이거즈로 오는 게 좋냐, 기아가 강백호와 계약을 해야 되냐, 글쎄요. 그것도 사실 저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딱히 뭐라고 답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껄쩍지근한 그런 선수입니다. 자, B등급 장성우 35살, 이 선수도 포수입니다. 포수 자원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재원, 강민호, 장성우, 시대를 풍미했던 베테랑 포수들 여럿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딱히 이 선수도 이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는 않고 그냥 KT와 어느 정도, KT도 지금 대체 포수가 없거든요. 장성우가 35살이고 상당히 버거운 상황인데도 수비 이닝이 800이닝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혼자 독박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성우를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라서 어떻게든 팀이, 선수가 여기도 갑이에요. 장성우가 딱히 KT 위즈가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장성우에게 가려면 가라 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오제일은 이제 은퇴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C등급 황재균인데, 글쎄요, 선수가 황재균 같은 경우에 아직 현역 연장 의지가 있는 선수고 올해 이제 112경기, 상당히 그래도 많은 경기를 뛰었습니다. 36살, 8살인데 OPS 0.72로 아직 은퇴를 논하기에는 좀 아쉽죠. 좀 더 할 수 있기도 하고 팀도 아직 황재균 같은 베테랑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KT 위즈가 라인업이 고령화된 것도 많지만 안현민 정도를 제외하면 또 야수 쪽에서 그렇게 막 그 싹이 보이는 유망주들이 전체적으로 야수 쪽 라인업에 고민이 많아요, KT 위즈는. 그래서 수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야수 라인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황재균을 그렇게 막 박하게 대하면서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라서 어떤 뭐 팀과 선수가 좋은 합의를 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자이언츠는 뭐 나와 있는 선수도 김상수, 박승욱, 진해수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 선수들을 꼭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진해수는 은퇴 선언을 이미 한 상황이고, 우한 김상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김태형 감독이 뭐 정현수나 나머지 선수들 그렇게 그냥 막 노예 잡듯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45경기 36이닝밖에 안 뛰었다라는 건 뭐예요? 딱히 메리트가 없다. 불릴 가치도 없다. 어떤 뭐 포크볼이 상당히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근데 그것만으로도 좀 버티기가 힘들어서 ERA가 6.38, WHP가 1.80, 37살. 쟤는 뭔가 좀
크게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B등급이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도 입지를 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큰 상태예요. 김상수 상당히 좀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고, 아마 1+2이닝 정도로 1+1년 1+1 계약으로 롯데자이언츠 잔류하지 않을까. 아니면 선수가 현역 연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면 FA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긴 할 것 같습니다. 하긴 할 것 같고요. 근데 뭔가 이적하기에는 큰 돈을 받고 의미 있는 어떤 무브를 움직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박승욱도 마찬가지예요. 박승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는 백업으로 있을 때 이제 가장 가치가 빛나는 유격수와 2루 양쪽을 다 백업으로 잘할 수 있는 선수고, 근데 B등급이야. B등급인데 백업 야수를 B등급을 주면서 25인을 태울 수 있는 구단은 많지 않죠. 롯데자이언츠의 잔류가 예상되고 어떤 계약 규모의 오퍼가 그렇게 의미 있는 오퍼는 받기 힘들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욱 또한 생각이 있으면은 FA 선언을 안 하겠죠. 왜냐면은 지금 많거든요. 이효준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선수도 있고, 전반기 때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였지만 후반기 때 침묵했던 전민재, 이런 이제 백업들 중에서도 경쟁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FA를 선언한다? 롯데가 안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팀으로 갈 거냐? B등급인데 B등급 선수 박승욱을 B등급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 선수와 연봉 보전을 해주면서 이 선수를 데려올 구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FA 선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박승욱 33살, 야구를 그만두기에는 너무 젊어요. 그리고 아직은 좀 더 경쟁을 해봐야 돼. 박승욱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FA 선언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박승욱도. 자, 우리 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야,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와, 많습니다. 6명. 오지게 많아요. A등급, B등급, C등급 다 있어요. 그럼 조상우부터 보죠. 72경기. 스탯은 이뻐. 스탯은 아주 개똥맛은 아닙니다. 72경기를 뛰었다라는 거는 불펜 투수가 72경기 졸라 많이 뛴 거거든요. 곡관은 인정이 돼요. 곡관은. 야, 너 오늘 올해 정말 수고했다. 그러다 60이닝을 던졌대. 그러면 불펜 투수가 72경기 60이닝을 던졌다라고 하면은 어지간치 할 만한 건 하긴 한 거예요. ERA가 3.90. 조금 아쉽은데. WHP가 1.5. 이건 좀 아닌데. 그쵸? 이닝당 출루율이 ERA에 비해서 많이 높고, 그다음에 조상우가 물론 올해는 9위형 피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9위가 좀 많이 안 좋았다라는 게 어떤 걸 보면 나오냐면 FIP를 보면은 나오죠. ERA가 3.90인데 FIP가 4.27이에요. 그러니까 탈삼진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상대방을 9위로 압도하지 못했다. 투수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은 이거보다 ERA는 더 나쁠 수 있었다 라고 봐야겠죠. 근데 KU를 보면은 여전히 20%예요. 20%의 확률로 탈삼진을 잡아낼 수 있어요. 물론 전성기 시절에 막 29.5%, 막 27.6%, 압도적인 탈삼진율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지만 20%면 그래도 앵간치 탈삼진을 잡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볼넷률이 10%가 넘다. 이렇기 때문에 볼넷을 너무 많이 줬고, 네가 이렇게 삼진율이 많이 떨어져 갖고 20%대 삼진율이면은 최소한 볼넷은 주지 말아야 되는 거냐? FIP가 높다라는 거는 뭐 장타를 많이 허용했다, 안타를 많이 허용했다, 이것도 되겠지만 문제는 볼넷으로 너무나 주자를 많이 내보냈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불펜 투수가 볼질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조상우가 좀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조상우는 선수가 선언하기는 하겠죠. FA를 선언하기는 할 겁니다. 31살이고 그다음에 성적이 개똥망은 아니기 때문에
기아 팬들한테 상당히 열받을 수는 있지만 개똥망은 아니기 때문에 FA를 선언을 할 건데 입질은 없을 거다. 다른 팀에서 굳이 저 선수를 데려가려고 큰 돈을 안기지는 못할 거다. 기아 입장에서는요, 내심 가기를 바랄 거. 야, 상우야, 좋은 성적 좋게 널 불러주는 팀이 있으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할 거고, 왜냐면은 20인 외곽해도 생각보다 달달하거든요. 거기다가 조상우가 만약에 팀을 옮긴다 그러면 4.5 곱하기 지금 200%이기 때문에 2배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키움에게 우리가 줄 때 현금 9억을 주고 내렸기 때문에 그 돈이 그냥 똔똔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뭐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시장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 괜찮은 계약이 없어? 그러면은 4.5억 1년당 4.5억 그거보다 좀 못하는 가격으로 기아랑 FA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자, 박찬호. 자, 박찬호. 문제 그 박찬호인데요. 박찬호는 뭐 제가 성적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이미 우리 팬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박찬호는 딱 예상이 됩니다. FA 시장이 딱 열렸어요. 뭔가 기아가 5일 안에 이 선수를 눌러앉히지 못한다. 그러면 기아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봅니다. 기아가 시장 시작하고 뭔가 박찬호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아서 성의 표시를 하고 네가 우리 팀에 있어야 된다. 앞으로도 너는 우리 팀의 주전 유격수다. 네가 내야의 키스톤으로서 뭔가 활약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팀은 어렵다, 찬호야. 우리 계속해서 끝까지 가보자. 뭐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박찬호와 재계약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계약이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팀들이 좋은 조건으로 비딩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박찬호는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게 정찬현이 됐든 박민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빨리 박찬호하고는 손을 떼고 플랜 B를 가동시키면서 내년서부터 그럼 유격수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뭐야, 빠르게 우리가 박찬호를 눌러앉힐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유격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단기간 안에 빠르게 잔류를 못 시킨다? 그러면 떠난다. 그게 유력해요. 상당히 뭐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는 것처럼 롯데, KT 위즈를 포함해서 많은 팀들이 이 선수를 지금 실제로 필요로 하고, 제가 봐도 필요해요. 그 팀들은 박찬호가 필요합니다. 사실 기아도 필요해. 기아도 필요한데 FA이기 때문에 선수가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준영 좌완 스페셜이죠. 어떤 성적만 놓고 보면 B등급이고, 그 다음에 커리어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좌타 상대로는. 그런데 이제 25시즌만 보면은 얘를 잡아야 될까 싶고, 나이가 대졸이라서 33세로 꽤나 있습니다. 있는 상태고, B등급이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는 이준영을 눌러앉히는데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뭐 좋은 가격에 재계약을 해주면은 기아로서는 개꿀이고요. 나간다라고 해도 굳이 나쁘지 않다. B등급이기 때문에 25인에다가 그다음에 연봉 보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서두를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점점 좌타 스페셜, 우타 사이드암, 우타 스페셜들, 어떤 스페셜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요. 한 이닝을 온전히 막아줄 수 있는 불펜들이 인정을 받고 가치가 많은 거지, 좌타자에게만 강하고 우타자에게는 좀 시원하게 털리는 이런 선수는 점점 좀 리그 내에서 입지가 좁다. 기아가 물론 불펜이 급한 팀인 건 맞죠. 올해 불펜 때문에 고생한 건 맞고, 이준영 정도 되는 자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아가 6월 달에 유의미한 성적을 낼 때 그때 이준영의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이준영의 페이스가 떨어지자마자 기아의 성적도 다시 나빠졌거든요. 부상으로 빠졌죠. 그런 것 보면은 뭐 필요한 선수는 맞는데 과연 이적을 할까? 다른 팀에서도 그렇게 입지를 많이 크게 할까?
물론 없지는 않을 거예요. 투수는 금값이기 때문에 앞에 봤던 뭐 롯데의 김상수나 이런 선수들하고 비교할 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 돈을 받고 또 이적할 만한 그런 선수냐? 그것도 역시 아니고, 어떻게 봐도 반쪽짜리 선수이기 때문에 가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점을 기아가 잘 앞세워서 협상을 해야겠죠. 양현종 금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아 타이거즈에서 뼈를 묻을 것 같고요. 근데 대대로 보면 양현종하고는 협상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단기간 안에 끝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러니까 항상 팬들의 입장과 선수의 입장과 구단의 입장, 셋의 입장이 다 다르죠. 선수 입장에서도 야, 너 돈 벌 만큼 벌었잖냐. 그게 어떤 경제적인 거를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야구 선수에게 연봉이라는 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기 때문에 안만 선수가 37살 황혼으로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 선수고 딱히 뭐 어느 팀으로 이적할 거다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헐값에 계약하고 싶은 선수는 없습니다. 내가 받는 연봉이 팀 안에서 나의 입지이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더 받고, 그게 본인의 자존심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쉽게 양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꽤나 협상이 필요한 게 양현종과의 협상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정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는 최영우다라고 봐요. 42세, OPS가 0.928, 24개의 홈런, 리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타격 생산성을 낸 선수이기 때문에 절대 허투루 계약할 수가 없고, 기아가 당연히 뭐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허투루 이 선수와의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아갖고 그냥 대충 눈치는 수준으로 가면은 정말 최영우 이적할 수도 있다. 그럼 좆된다, 기아가. 기아에서 지금 최영우를 대체할 수 있는, 작년에 이번 시즌 기아에서 최고의 타자는 최영우였어요. 최영우가 없었으면 우리 키움보다도 못한 성적으로 갔다라고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나 이 선수와의 협상에서 공을 들여야 돼요. 최영우는 정말 이적할 수도 있다. 꽤나 탐내는 C등급이기 때문에 보상 선수도 없고요. 챔피언을 노리는 팀들이 마지막에 활용 점점, 마지막 피스, 해결사로 최영우를 탐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100억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영우가 바라는 눈높이는 낮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최영우가 걔한테 기아가 협상의 스탠스를 잘못 가져가면 정말 이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럼 민심이 나락으로 가고, 민심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년 시즌, 다음 26 시즌에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이 급전 추락할 수도 있다. 상당히 최영우와의 계약이 박찬호 이상으로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봐요. 어떤 선수에 대한 예우 플러스 실질적으로 시장 내 가치, 이 두 가지를 다 신경 쓰면서 계약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의외로 좋지 않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게 최영우와의 계약이다라고 보고요. 한승택은 뭐 크게 의미가 없죠. 그냥 뭐 나가도 크게 의미가 없고, 과연 나갈까? 선수가 FA를 신청할까? 모든 게 불투명하지만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든 뭐 지 앞길은 지가 알아서 가는 거고요. 이미 지금 지난 시즌 그다음에 마무리 캠프 때 전체적인 걸 보면은 기아는 제3의 포수는 한승택이 아니라 이제는 주요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태군, 그다음에 한준수, 그다음은 주요상으로 갈 것 같고, 한승택은 딱히 시장에 관심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선수가 뭔가 현역의 연장 의지가 있으면은 지금 FA를 신청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기아에서 내년에도 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겠죠. 뭔데 뭐 선수가 FA 신청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 하고 싶으면 해야죠. 딱히 코멘트할 거는 진짜 없습니다. 진짜 별 생각이 없거든요. 두산 베어스 A등급 최원준이고요. 30살입니다. 사이드암 투수죠. 오른손 투수고, 지난 시즌에 이번 시즌 47경기 107이닝을 뛰었고, 불펜과 선발 롱릴리프를 왔다 갔다 전천후로 활약을 하면서 4.71,
WHP가 1.34. 선수는 당연히 FA 신청을 할 거고 두산 베어스가 이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최원준도 상당히 계약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잔류가 되겠지만 좀 길게 가면은 딴 팀으로 이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바로 미친 척하고 달려드는 구단은 좀 되게 애매모호해요. A등급이라는 것 때문에 애매모호합니다. B등급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러브콜을 받았을 만한데 A등급이라는 게 뭔가 이 최원준이라는 이 투수의 운신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 작년에 이제 최원태가 이런 취급을 받았죠. 야, 최원태가 B등급이면 진짜 어마무시했을 것 같은데 A등급이라서 애매모호하다라고 받았는데, 올해는 그런 역할을 최원준이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반대로 B등급, 이영하가 A등급이면은 굉장히 애매한 성적이죠. 근데 B등급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러브콜을 받을 것 같아요. 최대 수혜자는 이영하다. 투수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돈을 챙기고 만족할 만한 대접을 받으면서 팀을 옮길 수 있는 거는 이영하가 아닌가. 저는 기아도 이영하 영입에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기아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스윙맨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선수가 이 친구고요. 여차하면 선발로도 뜰 수가 있고 굉장히 큰 키에서 나오는 수직 무브먼트가 뛰어난, 기아에는 좀 잘 없는 아주 강한 구위를 기본 토대로 던지는 우한 정통파 투수. 여기서 나오는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상당히 위력적이다. 기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1.53, 좀 다소 많은데 선수가 수행하는 롤이 워낙 모든 팀이 꼭 필요로 하는 롤입니다. 진짜 어느 팀이든 간지러운, 불펜의 간지러운 부분을 잘 긁어주고 소화해낼 수 있는 장현식과 아주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보고, 나이가 28살로 상당히 젊고, 이 선수가 억울하게 좀 이제 좀 스캔들을 휘말리면서 야구계를 한 1년 정도 떠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몸도 상당히 좀 재충전을 했기 때문에 어깨도 좀 싱싱한 편이고, 또 특히 큰 부상이 잘 없어요.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이영하는 좀 우리가 가능하면 데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25인 널널해요. 널널해. 우리 지금 뭐 그냥 그 정도는 이영하 데려오는데 25인 아깝지 않습니다. 데려올 수 있으면 꼭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아,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최영우가 아니라 여기 원래 조수행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김재환입니다. 제가 왜 최영우를 여기다 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최영우는 당연히 기아 타이거즈 소속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조수행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조수행이 B등급이라서 아마 FA 선언하기도 좀 애매하고, 선언하면은 딱 지금 이제 미아되기 좋은 그런 케이스라 조수행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앞으로 20분 남았는데 똥줄 타지 않을까. 이미 냈긴 했을 것 같은데 과연 냈을까요? 두산과 재계약해서 커리어를 두산에서 끝내는 게 조수행으로서는 베스트죠. 김재환도 마찬가지로 지금 37살, 올해 이제 103경기 13개 홈런은 뭔가 그래도 김재환이랑 이름값에는 좀 많이 아쉽고요. 커리어가 점점 이제 황혼으로 가고 있고, 두산 베어스가 지금 리빌딩을 선언하고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재환은 입지가 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OPS 758,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한 성적이고, 선수가 과연 FA를 선언할지 아니면 그냥 재계약을 할지, 김재환도 상당히 좀 씁쓸한 그런 겨울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적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자, 키움 히어로즈는 이제 C등급 이용규인데 의미 없죠. 은퇴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봐요. 지금 나이가 40살이고 베스트가 0.518, 플레잉 코치를 했다라는 게 이미 어떤 팀에서의 그런 운신의 폭이 많지 않고, 키움 히어로즈는 이제 워낙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규도 뭐 이적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많지 않다. 키움 히어로즈에서 커리어를 잘 끝내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선수들의 상황을 봤고요.